안녕하세요 여러분, AMPM 글로벌 김은식 마케터입니다.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SNS 광고를 필수적으로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중 식품업체가 유난히 레드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대기업 식품업계의 SNS 진출, 몰려드는 식품업체 광고들의 영향이 큽니다. 이로 인하여 CPM은 오르고 대표님들의 걱정이 많으세요. 오늘은 레드오션 식품업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과 매체 추천해드리며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오션에서 살아남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가장 떠오르는 매체인 메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텐데요. 메타 광고를 다루면서 CPM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느끼고 계실 겁니다. 보통 CPC나 CTR과 같은 지표들은 문제점과 해결책을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지만 CPM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님들의 목표에 따라 CPC나 CTR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실제 순수익에 영향을 끼치는 CPM에는 무관심하시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서야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문의 주시는 대표님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럼 CPM은 왜 오르는 걸까요? CPM은 해당 업종의 인기에 따른 광고의 계정수가 많을수록 CPM이 오릅니다. 결국 같은 제품, 연령, 범위, 지면, 성별로 광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경쟁에서 조금 물러나서 광고하여 CPM을 낮춰볼 겁니다. 첫 번째로 타겟을 조금 더 넓은 범위로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님과 같은 업종의 사람들이 설정해 놓은 타겟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시도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스크린과 같은 경우 타겟을 잡으신다면 어떻게 잡으시겠어요? 3초 드리겠습니다. 1, 2, 3. 자,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나이는 20대에서 30대 혹은 30대에서 40대, 성별은 여성, 타겟은 여성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들, 다이어트, 식단, 여성 패션, 화장품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대부분 일반적인 생각들이 같을수록 경쟁 강도나 CPM이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 설정해 볼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설정해 볼게요. 나이는 20대에서 30대 그리고 40대에서 50대로 잡고, 성별은 여자뿐만 아니라 남성도 잡는 거죠. 그리고 타겟은 직장인이나 부모님에 해당되는 키워드인 사무직, 부모님 선물, 건강식, 웰빙의 타겟을 잡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한 변화는 아니지만 비교적 같은 상품의 블루오션에서 광고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광고해 본다면 경쟁에서 물러날 수 있기 때문에 CPM은 낮아지겠죠? 자, 지금 설명하는 게 머리가 아프시다고요? 그럴 줄 알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네이버 GFA입니다. 네이버 GFA란 네이버에서 배너 광고하는 곳인데요. 네이버 GFA에서는 메타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장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네이버는 네이버 쇼핑의 데이터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포털 사이트 하면 바로 네이버죠. 소비자들이 네이버 안에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추적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GFA에서 타겟을 정할 때 네이버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고도화된 소비자 데이터를 이동하여 광고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인 타겟 광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CPM이 낮은 편이다. 우리가 계속 걱정하는 건 CPM이었죠. 그런데 네이버에서는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메타보다 CPM이 30%에서 최대 50%까지 낮다 보니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광고를 노출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SNS는 CPM이 올라가는 추세인데 이런 매체는 정말 마른 땅의 담비 같은 존재죠. 세 번째, 전체적인 이탈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비자의 구매 행동 패턴을 보자면 클릭하여 유입된 다음에 구입을 하거나 이탈하겠죠. SNS 같은 경우 배너 광고를 보고 이탈하신 분들에 한해서 네이버로 들어가 리뷰를 확인하고 체험단까지 확인하고 검색하고 그리고 구매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환까지의 과정에서 이탈할 곳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GFA는 네이버에서 배너 광고를 보고 이탈하였더라도 같은 매체 안에서 블로그 리뷰를 서칭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탈률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네 번째, 리타겟팅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최근 3월 28일에 네이버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SNS처럼 네이버 사이트에 추적 코드를 심어 놓은 곳이 있다면 해당 모듈을 가져와서 리타겟팅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리타겟팅이 가능하다면 기존 관심을 가졌던 고객에게 한 번 더 광고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 우리의 제품을 보신 분보단 구매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해당 모듈은 최근 발표 시점인 3월 28일부터
쌓인 모수 데이터로 가능합니다. 네이버 GFA는 또 어떤 분에게 추천드리면 좋을까요? 첫 번째,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신 분들에게 좀 적극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구글이나 SNS로 광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스마트 스토어는 아시다시피 외부에서 추적이 어렵습니다. 추적이라고 하면 누가 들어왔고 어디에서 이탈을 했고 흔적을 발견하고 활용을 하기 위한 것인데, 네이버에 픽셀을 심기 어렵기 때문에 SNS 광고로 스마트 스토어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NT 혹은 킵그로우를 통해 우회하여 데이터를 쌓고 활용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도 정확하지 않고 머신러닝으로도 활용하기도 매우 힘들었죠. 그렇기에 다른 플랫폼을 활용해도 너무 좋지만 GFA를 통해서 네이버 안에서 제품을 광고한다면 네이버 프리미어 로그를 통해 정확한 데이터 확인과 활용도를 높이기에 효율적인 광고가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30대에서 40대 이상의 타겟 상품을 가지고 계신 대표님이라면 추천드립니다. 네이버는 웹툰, 취지직, 뉴스, 주식, 블로그, 카페 등등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대가 참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하지만 요즘에 네이버 상에서 제가 광고해 보았을 때 특히 30대에서 40대 이상의 타겟 상품들이 정말 효율적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식품,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안마기와 같이 어른분들을 타겟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빨리 GFA를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식품업체의 추이와 문제, 그리고 해결 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매일매일 트렌드는 변하고 경쟁은 점점 심해지니까 관심 있게 광고를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도태되어 버리는 게 요즘 광고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본업하시면서 광고까지 신경 쓰시려면 직원을 쓰거나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데 신경 쓸 것도 많으시고 직원을 구하려면 최소 월 200은 줘야 하는데 비효율적이잖아요. 혹시나 광고로 매출 상승해보고 싶으신데 시간이 부족한 대표님이 있으시다면 아래 제 번호 혹은 메일로 연락 주시고, 이외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광고 운영하시면서 모르시는 부분이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